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민심이 총선까지 이어질지 경남 지역 판세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산자락을 깎아 만드는 골프장 때문에 맑았던 산골 하천과 저수지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하동군이 산악열차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NC 다이노스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빼어난 성적에 관중 동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반인 PK 지역이 내년 총선에서도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4.3 보궐선거의 민심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 경남 지역의 판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3대 12대 1.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민주당은 3년 전 총선 때 김해와 양산 등 동부권 3곳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 8명을 배출하며 약진했지만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냉정했습니다. 여당 단체장인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20%포인트 차로 지는 등 국정 안정론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경기 회복도 낙관하기 힘들어서 이대로라면 1년 뒤 마산 회원과 서부 경남은커녕 낙동강 벨트 사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경남 도민들께서 선택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회복과 함께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서부 경남 4곳과 창원, 마산 등 중부권, 그리고 남부권까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예전 명성을 회복한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3선에서 5선 등 다선 의원들이 많아서 인적 쇄신을 얼마나 어떻게 해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와 탈원전으로 경남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바른미래당은 인물 영입과 정책 개발, 그리고 당무 쇄신이 급선무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여당과 단일화로 배지를 지킨 정의당은 여세를 몰아서 창원과 진주, 남부권까지 경남 5석에 도전합니다. 올 7월에 동시당직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바로 후보발굴위원회와 외부 영입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변수도 많습니다. 북핵 문제가 1년 안에 어떻게 되느냐, 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선거제 개혁안도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김경수 도지사의 최종심 결과도 변수입니다. 만약에 도지사직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 총선 때 도지사 선거도 함께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맑았던 산골의 하천과 저수지가 이처럼 흙탕물로 뒤덮인 곳이 있습니다. 산자락을 깎아 만드는 골프장 때문인데요. 하천 생태계뿐만 아니라 마을 식수와 농업 용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끗하던 하천이 온통 흙탕물입니다. 1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합천호까지 흙탕물은 이어집니다. 원인은 거창 가막산의 속살을 파헤친 골프장 공사 현장. 공사장의 토사가 고스란히 유입된 바로 아래 저수지는 지난해 늦여름부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이 저수지를 가득 채웠던 흙탕물이 최근까지도 맑아지지 않자 아예 흙탕물을 하천으로 방류해버렸습니다. 토사가 쌓여가는 하천 곳곳에는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가미가 미세한 흙으로 막혀 죽은 겁니다. 살아남은 붕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리까지 살고 있으면 그동안 아예 엄마들이 볼 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붕어가 죽은 겁니다. 저수지 아랫마을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식수원이던 하천변 관정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흙탕물이 모짜리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염이 심해가지고 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모가 다 삭습니다. 이런데도 공사업체나 그 창구는 흙탕물이 하천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문제가 없는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뭐 이걸 방류를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했겠습니까? 일단은 관계 기관들하고 다 협의하다 보니까 27월 규모의 골프장의 완공 예정일은 오는 9월쯤. 흙탕물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오늘 도내 곳곳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 창원 상남 분수광장에서 기억문화제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사천, 거제, 통영 등에서 추모제가 진행되며 영화 생일의 단체 관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진주와 남해 등지에서도 세월호 리본 나눔과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낮에는 20도 이상을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일교차를 보시면 창원, 진주, 거창 모두 일교차가 15도 이상을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대 10mm로 적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3, 4도 낮게 시작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4도, 함안은 3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밀양 25도, 양산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2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해동부 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고 난 뒤 일교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MBC 경남에선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와 엉터리 보고서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남도의회가 해외 연수 규칙을 바꾼 데 이어 도내 의회들도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밀양시의회가 작성한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같은 해 경기도 안양시의회 보고서 일부를 똑같이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심은 제가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부실한 결과 보고서와 셀프 심사 등으로 외유성 연수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공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고안의 핵심은 연수 당사자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늘려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고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공고안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밀양시의회는 이번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외 연수 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회들도 잇따라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18개 시군의회 중에서 해외 연수 규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통영시와 사천시 등 모두 6곳입니다. 나머지 12개 시군들도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규칙 개정 보고 조치 기한이 오는 6월까지인 만큼 도내 18개 시군의회 모두가 해외 연수 규칙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위해 산악열차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동군은 산악관광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과 주식회사 3호가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동군은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3호는 법인 설립과 자금 조달, 시공 운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합니다.
관광 콘텐츠가 접목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하동군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관광 메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재선에 성공한 윤상기 하동 군수의 첫 번째 공약 사업입니다. 공공자본 150억 원과 민간자본 1,500억 원 등 모두 1,65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악양면 형제봉에서 청안면 삼성군 구간에 산악열차 13km와 모노레일 2.2km를 건설합니다. 또 모노레일 운행에 따른 정거장 5곳과 호텔, 미술관 등 관광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산악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팀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강원도 대관령과 매봉산, 경남 하동에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 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 관광특구 도입을 추진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림휴양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악열차는 케이블카보다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따른 반대 여론이 강해 법 제정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NC 다이노스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지난 주말 롯데와의 낙동강 더비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좋은 성적에 힘입어 관중 동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시즌 새 야구장에서 새롭게 출발한 NC. 천적 두산 베어스에 이어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수입을 장식하면서 단숨에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초반 돌풍의 가장 큰 원동력은 야심차게 영입한 포수 양의지. 4할에 육박하는 타율과 홈런 공동 2위라는 매서운 공격력으로 팀 타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예 외국인 투수 2명과 벌써 3승을 수확한 고졸 2년차 자완 김영규 등 신인급 투수들의 든든한 안방만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초보 사령탑 이동국 감독 특유의 관리 야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 건강 관리를 외부에 이제 표가 나지 않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박민우 선수가 이제 복귀 후에 바로 좋은 플레이를 하듯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중 동원력 최하위였지만 올해는 새 야구장에 힘입어 관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KBO에 따르면 NC의 올해 홈 경기 관중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1% 늘어난 11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에서 좋은 야구장을 지어주셔가지고요.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무래도 야구를 하다 보니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좋은 구장에 많은 야구 팬들이 궁금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한 NC 다이노스. 오늘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상승 곡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을 유치한 김혜시가 역도와 볼링, 태권도, 사격 등 4개 실업팀 합동 창단식을 열고 올해 전국체전 출전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시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합동 창단식에는 각 실업팀 구단주를 비롯한 체육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특히 경상남도 체육회는 각 종목별로 1억 원씩 3년간 지원을 약속하는 창단 지원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의령역사유치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오늘 오전 10시 의령군청에서 열립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거창사업소 개소식이 오늘 낮 12시 K워터 거창사업소에서 진행됩니다. 창녕군과 서울시 은평구청의 자매결연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열립니다. 고성군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통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하려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38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쯤 통영시 광도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잠이 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km 정도 추격해 최 씨를 붙잡았지만 경찰관 2명이 경상을 입었고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성동 조선해양에 3차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매각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창원지법은 다음 달 13일까지 인수제안서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3차 매각엔 일괄 매각과 함께 분할 매각도 허용하고 2차에 응찰했던 기업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어제 삼성교통 노조원의 철탑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홍철 도당 위원장은 삼성교통 노조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토부 등의 조정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한편 이해찬 당대표에게 보고해 삼성교통 사태에 이슈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위 구성 위원수를 당초 9명에서 7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활동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19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총액 지원제의 타당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원시가 지난 10일 끝난 제57회 진해 군항제에 국내외 관광객 400여만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따뜻한 날씨로 벚꽃이 일찍 피자 개화가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관광객 집계를 해 군항제 기간 관광객 수가 더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이른 벚꽃놀이를 다녀간 사람은 92만 명, 전야제인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인 군항제 기간은 320만 명이 다녀갔으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